최근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매크로가 저우하는 장세다 보니까 이 관성적으로 내년에도 좀 매크로를 봐야 하지 않을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금리 인하는 언제 될까? 네, 여기서부터 사실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질문부터 이미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있어요. 매크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매크로에는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썰 풀기 좋은 콘텐츠가 되는데 개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그 섹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호불호가 이미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듣기를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얘기 안 해주면은 막 악플을 달고 이러시니까 또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또 시장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건 또 자극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 그 매체의 속성상 우리는 언제나 언론에서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톤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매크로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변을 하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잘 봐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사실 매크로는 지나고 나면 똔똔인 경우가 많고, 사실은 그렇게 매크로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바텀업 관점에서 괜찮은 회사들은 또 지나고 나면은 이미,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성과가 괜찮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를 보더라도 올해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그 수많은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종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초의 수익률 편차가 되게 컸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났을 때 사실 그런 연초를 장식했던 그런 주식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회사는 대부분 다 주가가 올랐거든요. 뭐 반도체도 주가가 올랐고,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네, 화장품 많이 올랐고, 엔터도 많이 올랐고, 오른 주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금융, 보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간 전망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 주식들이 내년에 돈을 잘 벌 것인가 봤을 때 뭐 돈을 잘 벌 거니까 작년 이 시점에 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 돈을 잘 벌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좋게 전망했던 회사들 중에 올해 그렇게 부러진 회사가 많진 않거든요. 이제 부러졌으면은 펀더멘탈이 내 전망 대비 바뀌었으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가는데 다른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올해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네, 사실은 자기는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가만히 들고만 있었더라도 올해 한 10% 중반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굳이 매크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바텀업 측면에서도 올해는 충분히 플레이하기에 편안한 시장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는 언제나 그랬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어요. 근데 바텀업 관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지고 보면은 올해 역시 작년처럼 내내 매크로 이야기, 물가 얘기, 네. 금리 얘기 정말 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돈을 버는 건 다 종목별 네. 좋은 기업 발굴을 해서. 네, 한 섹터 내에서도 돈 잘 버는 회사와 돈 못 버는 회사가 이제는 1년 지나면은 편차가 생기거든요. 네. 한 6개월 이내의 시점으로 보면은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 1년 이상 지나고 봤을 때는 결국은 편차가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떤 식의 베팅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고요. 그런 질문들을 좀 종종 합니다. 싼 주식이 널렸다. 아니면 지금은 딱히 싼 주식이 안 보인다. 국내 주식으로 좀 한정해서 봤을 때 대표님 눈에는 지금 상황은 좀 어느 편이에요? 한 달 전엔 싼 게 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에만 코스피가 한 10% 넘게 거의 올랐잖아요. 2,500까지 이제 예. 2,300에서 2,500 이렇게 네.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코스피 시총 1,800조 정도를 뭐 나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코스피 시총 1,800조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네. 1,800조 아래쪽, 그러니까 뭐 1,810조 뭐 약간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1,700을 볼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시총까지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개별 종목 단에서도
되게 싼 주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올해 한 6월쯤 그때도 살짝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 9월, 10월, 이번 10월, 네. 네. 9월까지 조금 애매했는데 10월 되니까 또 그런 주식들이 꽤 보였고 근데 지금은 어느새 막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 이제 1990조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수가 10% 오르는 시점에는 개별 종목은 3-40%씩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진 않은데 좀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내년 돈 벌 거, 내년 성장까지 다 고려하고 보면은 뭐 그래 나쁘진 않네 정도. 그 정도의 회사들은 꽤 보이는데 싼 게 널렸어. 이거는 지금은 전혀 아닌. 1800조의 개념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험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였어서 네네. 1800조를 말씀드린 건데 근데 1800조는 그 지금 항상 코스피의 내년 순위 컨센서스가 네. 180조 정도로 몇 년째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2년 정도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이었고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돌겠지 이러면서 반도체 업사이클 전망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에서 적자 세게 났던 것들 조금 복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 순위 컨센서스가 180조예요. 그게 작년 이맘때 올해 컨센도 그랬고 올해 이제 내년 컨센도 그러하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180은 아니고 한 140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110조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컨센서스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만 묶었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컨센서스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는 컨센보다 한 20% 정도 하회한 채로 끝나게 되고 근데 컨센 없던 기업들에서 한 10조 정도 애드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뭐 대충 뭐 120 130 정도로 끝날 것 같고 네. 이제 내년 전망이 현재는 한 170조 후반 정도인데 뭐 어쨌거나 대충 180이라고 보고 180조에 PER 10배 하면은 1800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도 1800조가 나름의 괜찮은 기준점이 될 거고 경험적으로 개별 주식을 봤을 때에도 1800조 언저리 갔을 때는 싼 주식들이 되게 많았고 2000조 언저리에서는 뭐 좀 애매하고 2200조, 2300조가 됐다 그러면은 빡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추정치 컨센서스가 막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네, 경기가 대단히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대단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도 그 확률적 사고의 힘 그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만 책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만 확실히 싸졌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확 실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좀 올라왔을 때는 조금 지금 더 사긴 애매한데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네네. 근데 요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조금 네.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 싸졌을 때 확 100% 담고 좀 이제 올랐을 때는 이제 다 팔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막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 그게 운용사도 그러는 데가 많아가지고 보통 운용사에서 뭐 이번 달 현금 비중 몇 % 할까 이런 의사결정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뭐 장 좋아 보이니까 현금 비중을 좀 낮춰야겠어. 뭐 장 나빠 보이니까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겠어. 그 의사결정을 많이들 하시고 네. 그게 또 잘 안 맞아요. 또 되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한 타율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대충. 대부분 이제 그런 건 CEO나 CIO가 결정하고 그 밑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럼 뭐 담을지 이렇게 담고만 하는데. 예, 그게 되게 명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야 현금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약간. 그럼 이제 사전 얘기죠 주식은. 네네. 그리고 각 매니저 딴에서도 이제는 현금을 좀 줄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은 현금을 늘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매니저 딴에서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금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살 주식 없을 때는 그냥 다 현금으로 남겨놨다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또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살 주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럴 때는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요건 좀 빠르게 현금을 줄이자 이러면서 괜찮은 주식들을 좀 많이 담고 그렇게 가끔 하는데 중요한 건 가끔이라는 거죠. 상시적으로 매달 혹은 매주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한다? 그러면 좀 이거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뭐 이제 마켓 타이밍을. 네, 마켓 타이밍. 네. 아주 초고수가 아닌 이상. 누군가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못합니다. 네. 일단 지금이 싼 주식이 많을 때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로 이제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웃퍼폼할 주식들을 사실은 더 많이 담는 게 포트폴리오 매니저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일이죠. 네. 근데 이제